프로페셔널 느껴진다면 공부해보세요. 100개 판매 이력 있는 이 상품도 진행해볼게요. 돈을 투자하는 건 투자가 아니고 투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60일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 구매대행을 배워보시고 또 그리고 구매대행의 업을 내가 한번 경험해볼 수 있는 아주 귀중한 시간이 되었을 건데요. 누군가에겐 짧았을 수도 있고 누군가에겐 길고 지루한 시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누군가는 이 과정 중에 또 성공을 해냈고 누군가는 또 의미 있는 매출을 분명히 만들어냈다는 거죠. 자, 그래서 1등부터 한 10등까지 매출 뽑아놨는데 여기에서 5등 정도까지만 한번 쭉 불러볼게요. 자, 마법사님이 1등을 했습니다. 1959만원의 매출을 찍었어요. 그런데 이게 11월 20일까지만 써있는 매출인데 아마 더 나왔겠죠. 그렇죠? 그 다음 2등은 구대 어린이님입니다. 구대 어린이님. 구대 어린이님은 1369만원. 구대 어린이님도 엑셀에 15일 정도부터 끊겨 있더라고요. 매출이요. 나중에 또 올라간 매출이 있으시면 또 카페에 또 한번 인증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백설공주님은 950만원 정도의 매출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 DJDK EKF라고 써있는 닉네임이 있으신 분인데 이게 제가 뭔 뜻일까 좀 궁금해가지고 찾아봤는데 단어 뜻은 없더라고요. 근데 이 뜻이 한글 자판으로 어아랄이라고 써있습니다. 자, 어와달님도 730만원 정도의 매출을 찍었고요. 시펑이님이 450만원의 매출 찍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 7, 8, 9, 10등 매출도 많이 있고 잘 나오셨는데 5등까지만 불러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한 달, 두 달 정도, 60일 정도의 구매 대행을 해보셨을 때 어떠셨나요? 생각보다 쉬웠나요? 유튜브 봤을 때 뭐 누구는 뭐 3시간 만에 1000만원 번다던데 뭐 누구는 몇 시간에 5천만원 번다는데 그게 좀 와 다 하셨나요? 생각보다는 아마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발판에서 이 시기를 거쳐 여러분들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을 많이 올려놓으시고 내가 알바도 쓰면서 레버리지를 활용하다 보면 여러분도 그 유튜브에 나와 있는 사람들처럼 그리고 고매출자가 된 분들처럼 여러분들도 매출을 올리시고 그리고 짧은 시간을 쓰더라도 내가 큰 매출과 수익을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60일간의 과정 중에 한 매출이 200만원 정도까지만 찍으셨던 분들만 계셔도 그분들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거라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재능도 있고 소질도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면 보통 60일간의 강의 중에 여러분들이 2주 정도에서 3주 정도는 마켓 가입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결제하고 이런 긴 시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시간들이 돼서 강의를 듣자마자 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내가 이 구매대행 업에 오로지 신경 쓴 건 한 3, 40일밖에 안 됐을 겁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200만 정도 나왔다고 하시면 여러분들은 소질이 있으신 거고 앞으로 더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매출이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쏘았던 질문지를 갖고 일단 답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저와 같이 이야기하면서 중간중간에 또 궁금한 게 있으시면 또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먼저 가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댓글에 올라갔습니다. 댓글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제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사업자가 3개가 있고 1, 2 사업자는 최대 상품 수까지 채웠습니다. 상품 등록할 때 하루에 100개씩 업로드하면 총 3개 사업자이다 보니 한 개당 33개씩 올리는데 한 개의 사업자를 뒤에서부터 안 팔리는 걸 지우면서 집중을 할까요? 아니면 3가지 사업자를 나눠서 올릴까요? 라고 써놨습니다. 일단 요거는요, 한 개의 사업자에 집중하시는 것보다 3개의 사업자를 같이 키우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사업자가 이미 뭐 한두 개, 두세 개 있다고 치시면 여러분들께서 한 개의 사업자만 내가 오로지 키우겠다고 하면 그 사업자 2개가 죽습니다. 우리가 물론 개발자가 아니고 마켓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로직은 모르지만 우리 강의하시는 분들이나 고매출자 분들이 생각하는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우리가 업로드를 하는 것도 어느 정도 로직에 반영이 된다라는 게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상품을 꾸준히 올려주는 사업자는요, 마켓들이 생각했을 때, 아, 얘는 관리를 하는 사업자구나 판단하는 거고요. 오히려 아무것도 안 올리고 주문만 쳐내고 있다고 하면, 마켓들에서 봤을 때, 얘는 이제
마켓 활동 안 하는 애인가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거는 가설이에요. 가설이지만 저희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한 개의 사업자에 몰아서 키우는 것보다는 분할을 해서 여러 개를 같이 키워주는 게 훨씬 좋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대표님이 사업자가 지금 3사업자가 있으신데 3개의 사업자에서 4개를 확장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3개의 사업자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적은 편이라면 한 번쯤은 점검을 하셔야 돼요. 왜 매출이 안 나오는지 한 번은 점검을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내가 매출 내는 방법을 모르고 효자 만드는 방법을 모르고 광고 쓰는 법을 모르면 사업자만 늘린다고 해서 매출이 올라가는 건 절대 답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 번쯤은 내 마켓을 보면서 내가 소비자라면 구매할 것인가 판단해보면서 물건을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질문 가보겠습니다. 마진율 6%짜리 상품을 스스에서 내렸는데 주문이 뚝 끊겼습니다. 11번가에서도 그런 상품이 있는데 마켓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면 그냥 두고 싶은데 그냥 두는 게 좋을까요? 네, 그렇죠. 일단 마진이 남는다고 하면요. 적게 남든 많이 남든 그건 계속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마켓에서 판매를 많이 하고요. 그 다음 매출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판매자 등급이 또 올라가요. 등급이 올라가면 또 많은 혜택들도 있고 그 다음에 노출도 잘 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조금 남더라도 남기만 한다면 가져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그 상품들을 가지고 또 효자 작업을 진행하시면서 더 많이 팔릴 수 있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마진 6%인데 만약에 이게 50만 원짜리였으면 꽤 큰 금액이 되겠죠. 이것도. 그죠? 자, 다음 질문 가보겠습니다. 비싼 무게 위주로 올리다 보니 배송비를 물어보고 기입을 해도 현재 10% 초반대의 마진율이 나오신대요. 나중에 이런 상황이 몇 달간 유지될 경우에 환율만 변경하시나요?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이 내가 마진이 지금 나오는 게, 공통적으로 10% 초반대가 나온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 헤이셀러에서 마켓 수식 있죠? 그 수식의 맨 앞에 거. 1.31, 1.3, 1.29, 맨 앞에 거 있죠? 요거를 하나씩 올리시면 돼요. 1.31, 1.32, 1.33, 이런 식으로. 내가 마진율이 적다고 하면 나는 배송비를 타이트하게 넣는 겁니다. 그런데 배송비 넣는 습관 바꾸는 건 어려워요. 그래서 배송비 넣는 습관은 그대로 가되 아예 마진율을 처음 세팅할 때 조금 넉넉하게 넣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마진율을 조금 넉넉하게 넣으면 배송비를 타이트하게 넣어도 10% 초반대 마진율이 아니라 15, 18, 20 이렇게 올라가실 거예요. 그래서 적정한 마진율까지 올리시는 게 가장 좋다. 자, 마진율이 18%에서 20% 사이인데 몇 프로 정도까지가 적절할까요? 해놨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에는 매출의 마진율, 월 평균 따지면 18%에서 한 25%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물론 반품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 매출의 차이가 있는데 반자동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상태에서는 18에서 25% 정도가 적절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수동을 배우거나 광고까지 쓴다고 하면 분명히 더 큰 수익률과 마진율로 갈 수 있긴 하지만 지금 초보 단계에서는 18에서 25 정도 유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여기 질문 주셨던 분이 18%에서 20% 정도라면 앞에 있는 마진율 수식을 좀 바꾸셔가지고 조금 정도는 올리셔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 가보겠습니다. 200만원에서 300만원이 넘어가는 크무비 말고 100만원 안팎 그리고 안쪽 선에서 소싱해서 판다고 하면 매출에 한계가 있나요? 아니에요. 저는 상품 10만원부터 50만원까지만 소싱했습니다. 옛날에. 그런데 초반에 10만원부터 50만원까지만 했는데 매출이 한 개의 사업자에서 5,800까지 찍었어요. 사업자 한 개로요. 물론 지금은 매출이 크니까 더 큰 액수의 상품들도 소싱하지만 10만원부터 50만원까지만 소싱해도 5천만원까지 가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너무 고가의 물건만 찾다 보면 상품이 더 없어요. 그래서 다양하게 10만원부터 50만원 사이들을 쭉쭉 진행하시면서 매출이 올라갔을 때 그때 조금 더 고가의 물건들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 다음 매출 대비 로스율은 몇 프로 정도 생각하시면 되나요? 11월 달에 폐기권이 너무 많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매출에 따라 다르고 또 그 다음에 상품 고가의 물건이 부셔졌냐 아니면 저가의 물건이 부셔졌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월 평균 한 2, 3% 정도 내외 나오는 것 같아요. 2, 3%도 안 나오는 것 같은데요. 제 기준에 한 2%? 1, 2% 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매출이 많이 커지면요. 사실 지금은 내가
적자 보는 게 10만 원이 큰 것 같지만, 뭐, 1000만 원, 2000만 원, 5000만 원 되면, 이 10만 원의 수치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퍼센트 따지면. 그래서 그때는 뭐, 10만 원짜리 부셔지면, 그냥 쓰세요. 하고 드릴 수 있는데, 초보일 때는 10만 원이 크니까, 이걸 받아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 많이 하시죠? 그런데 매출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금액들도 분명히 작게 느껴질 겁니다. 자, 광고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마켓마다 추천해 주실 수 있는 광고가 있을까요? 제 기준에 구매 대행에서는 광고 효율 좋은 게 1등은 쿠팡이에요. 1등이 쿠팡이고 2등이 11번가, 그 다음 3등이 ESM이에요. 제 기준에. 그리고 맨 마지막이 뭐냐면 네이버예요. 근데 오히려 초보분들은 네이버 것만 광고 많이 하시죠. 그게 아니라 쿠팡도 있고 11번가도 있습니다. 그런데 쿠팡 같은 경우에는 돈이 좀 많이 들어가요. 이걸 처음에 앞으로 좀 올리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이 쓰기엔 좋지 않고 오히려 초보일 때는 11번가 광고가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내 사업자의 매출이 1,500이 안 넘는다고 하시면 11번가하고 ESM 광고 돌려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11번가는 포커스 클릭 돌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난 시즌 굉장히 잘 팔리고 리뷰가 쌓인 시중 상품이 있는데 1년 후 시즌에는 전혀 팔리지 않습니다. 자, 1년 전에 잘 팔렸던 상품을 띄우려면 광고를 하셔야 돼요. 1년 전에 제가 잘 팔았던 품목이 지금 시기에는 넉가래죠. 넉가래가 잘 팔리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광고를 돌려서 판매가 또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 내가 옛날에 판매했던 거 그리고 리뷰도 있는 것들은 광고에 또 태워주면 분명히 판매까지 또 일어날 수 있다. 자, 또 질문 쌓였네요. 또 한번 볼까요? 네, 주스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저도 21년도에 시작할 때 11번가에서 아마존 들어온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쿠팡에서는 구매대행 셀러분들 상세페이지 중국말 있으면 전부 다 지워버리겠다. 이런 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슈는 매년 있어요, 매년. 매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개의치 않고 진행해도 분명히 매출에 문제가 없습니다. 가격이 낮은 상품을 팔린 거랑 비싼 제품을 팔린 거랑 마켓의 지수 형성. 아니요, 요 지수는 크게 차이 없습니다. 판매가 되었냐 안 되었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현재 4,300개 정도의 업로드 시점이 되었고 12월 중에 5,000개 찾아왔습니다. 5,000개 이상 하려면, 자, 5,000개에서 더 많이 상품 올리려면 여러분들이 마켓에서 제시한 기준점이 있어요. 뭐 매출이 얼마 이상, 주문건이 몇 개 이상. 그렇게 되면 이게 5,000개가 10,000개로 뚫립니다. 그런데 이게 안 뚫렸다고 하시면 걱정하지 마시고 이 사업자 준비하시면 돼요. 보통 상품 4,000개 정도 되시면 다음 사업자 준비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12월이니까 사업자는 조금 더 아꼈다가 1월 달에 오픈하시는 게 뭐 세금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혜택이 있겠죠. 교육도 있겠죠, 분명히 또. 네. 마진이 안 나와서 바꿨던 가격들, 이런 것들 큰 문제 없습니다. 그 대신 가격을 더 올렸다면 그것들은 더 잘 팔릴 수 있도록 상세 페이지까지 꼭 번역해 주세요. 또 궁금하신 거 있나요, 여러분들? 늦게 들어오셨던 분들이 계셔가지고 다시 좀 설명 좀 드려볼게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배송대행지에다가 여쭤봤습니다. 배송대행지에. 지금 배송대행지에서 물량이 줄어듭니까? 많아집니까? 물어봤어요. 그래서 구매대행 시장이 줄어드는 건지 아니면 어떤 건지 좀 여쭤보려고 물어봤는데, 배대지에서 하시는 말씀이 작년에 비해 엄청 많이 물량이 더 늘었대요. 그리고 전달보다 더 늘었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
무슨 외부의 영향 때문에 매출이 줄어드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내가 실력이 없거나 상품 수가 문제가 있거나 업로드를 잘못해서 매출을 못 내는 거지 지금 시기에도 돈 버는 셀러분들은 정말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 카페에 올라왔던 코치님도 계시죠. 반성님도 최근에 5천만 원을 달성했어요. 이 힘든 시기라고 하는 말에서도 5천만 원 달성하셨고 그래서 매출을 올리는 건 사실 외부적인 영향보다는 결국에 나한테 문제가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자, 광고나 잘 팔리는 걸 더 팔리게 하는 세팅이며 요거는 전부 다 설명은 제가 못 드립니다. 왜냐면 이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그래도 제가 이따가 이 질문지의 내용이 또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또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질문 가볼게요. 상품명 짓는 알바, 상품 업로드 알바를 구해서 효율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아래처럼 진행하려고 하는데 알바를 쓸까요 말까요? 매출은 1,000만 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알바 쓰는 거 좋아요. 근데 알바 쓰려면 여러분들이 일단 내가 직접 상품을 많이 업로드 해보시고 판매가 되는 걸 파악하셔야 됩니다. 아, 어떤 분들이 잘 팔린 거구나. 어떤 것들을 어떻게 해야 잘 팔리구나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들을 파악할 수 있다고 하시면 알바를 당연히 써야죠. 자, 알바를 쓸 때, 처음에 알바를 쓸 때 제가 권장을 드리는 건 키워드 만들어주는 알바를 먼저 쓰라고 말씀을 드려요. 키워드가 아니고 상품 소싱 해주는 알바를 쓰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게 무슨 말이냐. 상품 소싱은 사실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알려주면 금방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출의 가장 큰 연결은 뭐 때문에 매출이 올라가고 내려가냐? 3박자를 바꾸냐 안 바꾸냐예요. 근데 그것들을 알바를 주면 안 팔리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드린 지금 키워드 엑셀 파일이 있을 거예요. 키워드 엑셀 파일 보시면 맨 오른쪽에 타바오 링크가 있고 그 다음 가운데에 키워드가 있고 맨 왼쪽에 카테고리가 있죠. 자, 그러면 소싱 알바를 뽑아서 8만원 이상, 10만원 이상 판매된 것들만 골라오세요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타바오 링크에다가 3가지 링크를 넣어달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키워드에는 메인 키워드 1개나 2개만 넣어달라고 하세요. 그런 다음에 카테고리까지 넣어달라고 하시면 여러분들께서는 그 엑셀을 받으시면 상품 링크 한번 열어가지고 어떤 건지 확인하시고 메인 키워드를 우리 키워드 사이트 있죠? 거기다가 검색을 딱딱딱 하셔가지고 이제 거기서 키워드 만들고 3박자 바꿔서 업로드 하시면 그게 주문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초보일 때는 3박자는 여러분들이 직접 해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야 매출이 올라갈 수 있어요. 자, 알바 쓰는 거 잘 이해하셨나요? 알바 쓰는 거? 조금 이해 안 되시는 거 있나요? 혹시 알바 쓰는 거? 이런 경우에는 뭐 한 건당 150원에서 200원 주시면 됩니다. 소싱 알바 하실 때. 자, 여러분들 써준 질문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10분 쉬었다가 바로 또 진행하겠습니다. 혼자서 하루 종일 앉아서 일해도 40개 넘기기가 힘들어요. 알바를 찾을까요? 글쎄요, 이거는 혼자 40개를 하지 못한다고 하면 알바를 쓴 것보다 더 빨리 할 수 있는 일단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대표님이 1시간에 40개 못한다고 하면 보통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모니터가 2개가 없거나 아니면 내가 업로드할 때 생각이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요걸 좀 고치시면 분명히 1시간당 10개씩 올릴 때가 있을 겁니다. 객단가를 높은 상품들을 올리려고 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이사업자를 냈을 때 신생마켓에서도 객단가 높은 거 올리라. 그렇죠. 신생마켓도 객단가 높은 거 올리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사업자 만들었으면 1사업자에서 판매되었던 것들 있죠. 요것들 먼저 이사업자에 올리시면서 같이 올려야 돼요. 이해하셨죠? 이사업자에 올릴 때 객단가가 높은 거부터 아예 처음부터 올리시되
1사업자에서 판매되었던 상품들을 다시 2사업자에 또 올리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방금 말씀하신 알바에서 전달된 파일은 카페에 있나요? 네, 카페에 있습니다. 저희 키워드 만드는 그 엑셀 파일 말씀드린 거예요. 그동안 소싱 목록을 키워드만 바꿔서 새로운 사업자에 업로드 되는지 저는 안 했어요. 한 번도요. 이 말씀이 지금 그거잖아요. 내가 기존에 막 한 3개월 동안 했던 소싱 리스트를 가지고 키워드만 바꿔가지고 또 올린다. 저는 안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소싱했던 거 말고요. 내가 지금까지 판매했던 내역들이 있다고 하면 판매했던 것들을 다시 또 소싱해서 올려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저번 달에 크레인을 팔았다고 쳐볼게요. 크레인. 이 기억자로 된 크레인을 팔았어요. 그러면 저는 이번 달에 다시 또 그 크레인을 또 소싱해서 또 올립니다. 왜? 요거는 판매가 된 거이고 수요자가 많다는 뜻이기 때문에 또 소싱을 해서 새로운 키워드로 올립니다. 차라리 저는 이게 낫다고 봐요. 기존에 팔린지 안 팔린지도 모르는 내가 쭉 해왔던 것들을 하는 것보단 판매했던 걸 가지고 또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사업자는 몇 개 정도 운영하는 게 적당한가? 사업자마다 헤이셀러 그리고 비상주 사무실 비용이 다 들어가는지. 그렇죠. 자, 사업자가 몇 개 정도 운영하는 게 적당하냐? 요건 정답이 사실 없어요. 제가 친하게 지내는 대표님이 한 달에 2억을 찍으세요, 매출. 한 달에 2억 매출 찍으시는데, 사업자가 이제 11개였다가 지금 12개까지 들어왔어요. 그리고 내가 사입을 하는 게 아니면 구매대행의 경우는 사업자를 늘리는 게 사실은 숙명입니다, 숙명. 또 하나 만들어야 되고, 또 만들어야 되고, 또 만들어야 되고, 이런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도 사업자마다 헤이셀러 다 각각 연동해서 쓰고 있고요. 비상주 전부 다 해서 진행하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셀러도 사업자별로 다 만들어놨어요. 각각. 자, 또 다음 질문 가보겠습니다. 사업자의 상품 개수 다 채우고 나면 몰가리는 하루에 몇 개 정도씩 진행하는 게 좋을까요? 이 말씀은 내가 상품을 꽉 채웠을 때 물건을 업로드할 때 몇 개씩을 지우냐라고 말씀하신 건데 한 번에 뭐 1000개, 2000개 지우지 마시고요. 내가 올릴 수 있는 만큼만 지우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하루에 업로드하는 게 100개면 뒤에부터 100개 지우고 다시 100개 올리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주스님 질문이 업로드 알바의 실수로 몇몇 개가 최저가가 아닌 중간 가격으로 업로드가 되었습니다. 이거를 재작업하는 것보다 그냥 가격 낮추고 올리는 방법을 추천해 드릴까요? 이게 무슨 소리죠? 업로드를 했는데 최저가가 아니고 중간 가격으로 업로드했다? 주스님은 업로드 하실 때 매번 상품의 최저가를 맞춰 돌리시나요? 내가 상품 업로드 하실 때 옵션 개수가 여러 개 있을 때 그 중에 최저가시다는 거죠? 네. 저는 최저가로 올리지 않고요. 오히려 매출 올라가는 시점부터는 만약에 10만원, 10만원, 뭐 10, 11, 12, 뭐 22, 24, 뭐 30이 있다. 그러면 저는 고가 걸 올려요, 오히려. 저가 거보다. 물론 초보일 때 연습 단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가격 저렴한 것부터 시작하지만 저는 오히려 고가 걸 먼저 올립니다. 왜? 구매대에서는 고가의 물건들이 더 잘 팔립니다. 이해하셨죠? 자, 옵션명 고를 때 저는 가격 순으로 고르잖아요. 첫 번째 기준이 뭐냐면, 만약에 옵션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러면 최저가로 하는 게 아니고, 옵션 개수를 최대한 많이 할 수 있는 가격대를 설정해서 첫 번째 올립니다. 이해하셨나요? 최대 10개에서 12개까지 할 수 있는 가격대로 분포해서 옵션명 올리고요.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1, 2, 3, 4, 5, 6이 있는데 10만원대 그리고 20만원대가 있으면 저는 고가 걸로 가요. 이렇게. 이해하셨죠? 네. 이거 제가 테스트 해봤어요. 진짜로, 실제로. 한 달 동안 2000개의 상품 올린다면 매일 꾸준하게 올리는 것과 일주일에 3개, 3일, 5일 나눠서 하는 거, 요거 있죠. 요거 제가 테스트 해봤어요. 초반에. 뭐였냐면, 결국에 내가 얻어낸 답은 하루에 10개든 20개든 꾸준히 올리는 게 낫다 했어요. 물론 요게 제가 정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느낀 게 한 번에 뭐 일주일에 뭐 3일, 뭐 월, 화, 수 중에 수요일 날 몰아서 올리거나 금요일 날 몰아서 올렸더니
그거보다 차라리 매일매일 올리는 게 더 주문이 잘 들어왔다 생각을 했어요. 물론 정확한 수치가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테스트 할 때 그랬기 때문에 저는 한 번에 몰아 올리는 것보단 나눠 올리는 게 좋다 말씀드립니다. 자, 또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나왔어요. 효자 상품 작업이라는 게 뭡니까? 사입해서 하는 걸 말하는 건지 아니면 번역이나 상세 페이지를 하는 건지. 자, 여기 써 있어요. 자, 여러분들 구매 대행으로요 시작하시면 보통의 루틴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구매 대행으로 시작하셔서 뭐 대량으로 하든 반자동으로 하든 시작을 한 다음에 상품들을 다양하게 많이 올려보는 겁니다. 많이 올려봐서 이런 것들이 진짜 잘 팔리는 거고 이런 것들이 실제로 수요가 있는 거구나 판단을 해서 판매가 된 것들이 있으면 그 판매 지수를 이용해서 자, 3박자, 썸네일, 옵션명, 옵션 개수 바꾸는 거죠. 상세 페이지 번역까지 하는 겁니다. 그리고 판매가 된 것들은 지금 뭐가 있어요? 판매 지수가 부여되어 있죠. 노출이 잘 되고 있죠. 그럼 거기다 뭐 한다? 리뷰 작업이나 Q&A 작업까지 하는 거예요. 왜? 소비자가 구매할 때 확신이 들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리뷰 작업이나 Q&A 작업들을 하는 건데 당연히 리뷰 작업에는 뭐 물건 좋은 말 많이 쓰겠죠. 그리고 또 Q&A는 물건이 판매된 것처럼 써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팔리고 있는 상품들 한번 보세요. Q&A가 없는 게 없습니다. 대부분 다 Q&A가 있어요. 물건이 팔린 것처럼 써있다는 거죠. 그래서 효자 만들 때는 3박자도 중요하고 상세 페이지 번역도 중요하고 Q&A나 리뷰 작업도 중요하다. 요것들을 꼭 중요하게 해주시고요. 만약에 그 작업을 했을 때 이 상품들이 꾸준하게 주문이 들어온다. 이런 걸 가지고 나중에 또 사입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브랜딩을 해가지고 판매까지 가는 겁니다. 효자 상품 작업은 지금 다 말씀드렸어요.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어떻게? 3박자. 썸네일, 옵션명, 옵션 개수, 배송비까지 바꿔주는 거예요. 배송비는 뭐냐? 내가 판매했던 기록을 봐서 내가 마진율이 너무 높으면 내려주고 너무 적으면 올려서 적정 마진율 바꿔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세 페이지 번역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리뷰나 Q&A 작업까지 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생각을 바꿔볼게요. 내가 소비자예요. 이 펜을 사려고 네이버에 검색했어요. 근데 판매 지수가 붙어 있는 것들은 1페이지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1페이지 내가 못 나왔다. 그럼 뭐 하면 돼요? 광고. 광고에서 내 상품들을 1페이지 띄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 들어왔어요. 클릭해서. 들어오면 사람들이 뭘 본다? 상세 페이지를 본다. 근데 중국말이 아니고 한국말로 되어 있네? 진짜 꼭 사야 되는 물건이네? 10만원 넘는 거네? 이거 어차피 한국에 없으니까 얘한테 살 수밖에 없다. 그런데 리뷰를 보니까 사람들이 좋다고 써있어요. 너무 좋다. 물건이 튼튼하고 더 좋아요. 아예 리뷰가 없으면 Q&A에다가 물건 언제까지 받아볼 수 있나요? 물건 언제 오나요? 이런 식으로 써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봤을 때, 이게 잘 팔리고 있는 거구나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뭐 눌러본다? 주문하기 전에 옵션명. 옵션명까지 이제 눌러서 주문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자, 근데 거기에 전제는 뭐다? 전제는 적정 마진율입니다. 적정 마진. 그래서 초보일 때는 내가 판매했던 물건이 40% 남으면 아싸 40% 이게 아니고 그 40%를 다시 적정 마진으로 바꿔놔야 또 주문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따가 나의 엑셀력을 한번 보세요. 주문이 여러 번 들어왔던 것들은 분명히 마진율이 10%에서 30% 내외일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40%, 30% 넘는 것들은 한 번 주문으로 끝났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공부를 해야겠죠. 자, 효자까지 또 설명드렸습니다. 9대1을 전반적으로 알아가는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 8개월이면 9대 고인물이다 얘기 나오는데 그 정도 되면 진짜 베테랑인지 써놨습니다. 저는 21년도에 시작했는데요. 8개월 사이에 고인물이다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 것 같고요. 8개월쯤이면 이제 주문 처리가 한참 바쁠 때라서 구매 대행이 재밌을 시기일 텐데요. 그때는 아마. 그래서 9대에서 베테랑, 제 기준의 베테랑은 그냥 물건 딱 보고
구매 대행이 잘 팔리겠다, 안 팔리겠다. 그리고 뭐, 딱 봤을 때 10개 주문 들어왔을 때 뭐 이런 것들을 뭐 나눔 배송해야지, 뭐 이거 전기니까 뭐 피해야지, 이런 게 딱 보이거나, 물건 딱 보고, 10kg 나오겠네, 15kg 나오겠네, 뽁뽁이는 감아야겠다, 안 감아야겠다. 이런 게 딱 물건 보자마자 딱 나오는 게 베테랑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매 대행 8개월 정도면 시작이죠, 이제. 네, 제가 봤을 때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G마켓 판매자에게 할인을 적용하니까 업로드한 네이버보다 가격이 상태입니다. 저는 가격 비교해서 뭐 누구보다 뭐 10원 싸게, 20원 싸게 이런 거 하지 않았어요. 물론 맨 처음에는 가격이 중요하니까 항상 업로드할 때 내가 소싱했던 상품의 물건 값을 써놓고 얘보다 싸게 쓰려고 했었는데 이렇게 하지 않아도 결국에 팔리는구나를 깨닫고 나서부터는 가격 비교에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자, 전신 거울 파손이 돼서 국내로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쵸.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사무실에도 깨진 거울이 하나 있는데 전신 거울이 파손돼서 왔을 경우에는 대처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그 지역에 거울 업체를 찾으시면 돼요. 그러면 깨진 거울만큼은 맞춰주거든요. 그 비용이 한 8만원? 9만원 나올 거예요. 물론 크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렇게 맞춰주는 게 로스를 더 줄일 수 있습니다. 아니요, 대표님이 안 팔렸던 상품들을 지웠다가 다시 올리면 오히려 마켓 추세에 더 안 좋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올렸던 걸 다시 올리면 키워드나 썸네일 정도는 바꿔서 다시 올려야 돼요. 네, 5,000개를 채울 때까지 꾸준히 업로드 하시는 게 중요한데 지금부터는 생각을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무슨 생각? 내가 봤을 때 이 물건이 구매 대행으로 팔릴까? 생각하셔야 돼요. 5,000개를 아무 생각 없이 막 채우면 그냥 5,000개만 채우고 돈 안 불려요. 그 대신 가장 말씀드린 거 3박자 요거는 기본으로 바꿔야 됩니다. 기본으로. 요거 안 하는 사람 치고 매출 높은 사람들 거의 없어요. 옵션명을 완전 꼼꼼하게 바꾸라는 말 아닙니다.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은 만들어 나간다는 거예요. 11번가 주문 들어왔는데 만원 가까이 할인되어서 맛이 떨어졌어요. 자, 요런 용어들이 지금 많을 거예요. 앞으로 내가 구매 대행 업을 하시면서 주문이 들어왔는데 만약에 마진 자체 할인 때문에 내 마진을 깎였다. 근데 너무 조금 나왔다. 이런 것들은 오히려 좋은 거예요. 왜? 판매가 되었기 때문에 뭐가 붙어요? 판매 지수. 그럼 노출이 잘 된다, 안 된다? 잘 된다. 이거 가지고 뭐 한다? 다시 사람들이 유입된다고 하면 더 많이 팔릴 수 있도록 상세 페이지, 옵션명, 적절한 배송비, 그 다음에 Q&A, 리뷰자까지 하면 또 주문을 이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적게 마진 남았으면 그때 수정해 주시면 돼요. 어떻게? 10에서 25% 정도까지 바꿔서 올리시면 또 주문 들어올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요, 초보일 때 5만원 정도까지 적자 보는 물건들도 다 보냈어요, 항상. 이미 내가 적자라는 걸 알고 있어요. 5만원 손해야. 저는 보냈어요. 그래도 그게 5만원 숫자 나왔지만, 앞으로 그걸 내가 판매 지수가 붙었기 때문에, 요걸 가지고 내가 앞으로 10개, 20개 팔면, 그냥 5만원은 광고비를 쓴 거예요, 광고비. 생각을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내가 손해봤네? 주문 취소해버려야지? 주문 취소했어요. 페널티 받고, 오히려 마켓도 지수가 떨어집니다. 이해했죠? 5만원 정도까지 남는 것, 손해보는 것들은 다 그냥 보내세요. 광고비 썼다 생각하시고, 그것들을 또 다시 재가공을 해서 더 많이 팔릴 수 있도록 하시면 됩니다. 업로드 알바를 쓰시는데 매출이 중요한 거죠, 사실. 이게 있어요. 내가 만약에 대표님께서 매출이 높고 알바를 쓰면서 매출이 올라간다는 게 보이면 알바를 써야죠. 그런데 알바를 활용 못 하시는 분들은 매출은 그대로야. 근데 알바는 또 써. 그러니까 내 순수익만 깎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게 반복되고 악순환이 되면 결국에는 내가 알바비보다 못 버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구매 대행은 요것도 하나의 사업입니다. 여러분들 초보자분들이 매출에 속으면 안 돼요. 무슨 말이야? 뭐 1,000만원 찍었으니까 200만원 남았겠지. 뭐 250만원 남았겠지. 이게 아니고 초보일 때는 진짜 실질적으로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을 확인해야 돼요.
프로그램비 빼고 알바비 빼고 그 다음에 나중에 1년 동안 지나면 세금도 낼 것들 신고하고 뭐 기장비도 내야 되고 이런 거까지 다 빼고 계산하시면 내가 1,000만 원일 때는 알바 쓰면 안 되겠구나 생각이 들 겁니다. 그때는. 그래서 알바를 썼을 때 매출이 올라간다고 하시면 쓰는 거고요. 썼는데도 불구하고 매출이 안 올랐다. 오히려 순수익만 줄었다. 그러면 쓸 필요가 없죠. 저는 반자동으로 1일 사업자 시작할 때 효자 작업을 전 처음부터 진행했어요. 그런데 래피드업 썼던 때여서 그때 당시에는 번역 기능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번역을 제외하고 다른 것들을 전부 바꾸면서 올라갔어요. 근데 그 한 개의 사업자에 5,800까지 찍었었고 최근에는 1억까지 찍었었죠. 근데 효자가 없으면 매출의 기복이 커요. 뭐 1,000 찍고 뭐 500 찍고 2,000 찍고 다시 800 찍고. 근데 효자가 많으면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매출 나갑니다. 그러니까 효자가 1개일 때 200, 2개일 때 400, 3개일 때 뭐 얼마 이런 식으로 효자가 많아야만 매출이 구매대행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대표님이 이제 뭐냐면 반자동 업로드를 진행하시면서 동시에 효자 만드는 걸 매일 해야 될 때예요. 이제부터는요. 상품 올리는 건 내가 새로운 상품 올리는 건 결국에 구매대행에서 효자를 만들려고 새로운 것들을 올리는 것 뿐이라는 걸 인지해야 됩니다. 이해하셨죠? 새로운 것들을 맨날 올리는 것들은 결국에 뭐다? 내가 구매대행에서 효자를 만들려고 올리는 거였구나라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이걸 깨달으시는 순간부터 매출이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내가 새로운 것들을 올리면서 뭐 한다? 효자까지도 작업을 해줘야 된다. 효자는 뭐다? 잘 팔릴 수 있는 스킬들을 쓰는 게 효자 작업이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내가 60일 기간 동안에 매출을 냈습니다. 일단 뭐 50이든 100이든 200이든 냈으면 가능성이 있는 사업인 거예요. 내가 무슨 사업을 60일 만에 배워서 매출을 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올린 상품 수가 1,000개인데 10배가 돼서 10,000개가 되면 매출은 또 올라가겠죠? 그렇죠. 이미 가능성을 봤으면 이 가능성의 기초만 알려주고만 하는 게 아니고 기초에 준수해서 내가 더 잘 팔릴 수 있는 스킬들을 쌓는 게 여러분들의 이제 몫인 거예요. 이건 사업이에요, 사업. 내가 더 잘 팔려면 뭐 한다? 내가 공부해야 돼요. 언제까지 떠먹여줄 수는 없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입문을 했고 구매대행에 파는 걸 알았고 온라인 셀링이 어떻게 들어가고 있고 네이버가 판매하면 어떻게 배송비 넣고 어떻게 택배 송장 넣는지 다 아셨죠? 이제 이거 가지고 뭐예요? 사입도 해보고 브랜딩도 해보고 명품도 팔아보고 아니면 내가 능력이 있으면 내가 뭐 만들어서 팔아도 보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 1년, 2년, 3년 시간이 지날수록 온라인 시장은 더 커질 거고 사람들은 온라인에 더 의지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하냐? 다양한 물건들을 팔아보려고 요거 저거 다 팔아보는 거예요. 어떻게? 구매 대행으로 파는 것들을 다 알고 마켓 수수도 알고 있고 어떻게 하는지 정책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 써먹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60일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구매 대행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지금 새로운 발판과 그 다음에 새로운 사업을 통해 나아갈 수 있는 길들을 또 보고 계신 거예요. 이 시스템을 가지고 다른 업종에 접목시키면 어떨까 생각도 해보시고 이런 사업을 구매 대행에 접목시키면 어떨까 생각도 해보시면 또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는 새로운 무기와 사업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구매 대행은 온라인 세일링의 기초예요. 요거를 여러분들이 틈틈이 꼼꼼하게 다져놔야 그 다음 스텝이 있는 거지. 온라인 셀링의 시장은 이것보다 더 무섭고 냉정해요. 여기에서 충분하게 배운 것들을 가지고 다음 스텝으로 나가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자, 구매대행 강의 60일간 정말 고생하셨고 앞으로 여러분들 고매출자가 되어서 또 카페 후기님도 꼭 해주시고 또 3기, 4기, 5기, 6기 분들에게도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꼭 반복되는 루틴에 지치지 않고 꾸준하게 정진하시는 사업가가 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화이팅 하시고요. 구매대행 업에서 또 매출 많이 올라가시면 또 보는 날이 있길 바라면서 오늘 라이브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